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에서 13번 비타민 K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단 번호부터 쓰고 시작을 해보면 총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로서 우리가 이런 글을 볼 때 평가원의 문제는 특히 그래요. 1문단이 서론이지, 서론. 그래서 1문단이 서론이라면 우리가 항상 글이라는 걸 공부할 때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서론의 마지막을 보면 이 부분에서 보통 뒤에 나올 글의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내용 분류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에서 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 이게 일반적인 우리 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처음에 특히 인문 글이 그럴 가능성이 커. 인문하고 예술 같은 경우는 서론, 본론, 결론을 대충 나눈 다음에 서론은 거의 8, 90% 1문단, 간혹 1, 2문단인 경우가 있겠지만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글의 핵심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나올 거고, 결론의 처음을 봤을 때 이 글에 대한 요약 정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빈도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땐 그걸 생각하고 글의 구조를 따지면서 본다면 처음에서 방향과 목적, 내용을 설명해주고 마지막에서 요약 정리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글을 파악하기가 쉬운 게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보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글도 그런 온전한 글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여기서도 그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혈액에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 그래서 혈액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란, 섬유소 그물하고 혈소판 응집된 혈소판 마개, 이런 게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든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혈병을 뭐라고도 한다? 혈전이라고도 한다. 그럼 여기 보면 혈액이 응고, 굳는 거는 섬유소라는 게 모여서 만들어진 피브린이라는 게 있고, 그 피브린 그물이 있고, 그 그물에 혈소판 마개가 뭉쳐가지고 혈병이 되는 거래. 그 혈병의 다른 이름이 혈전이고, 이게 지금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혈액 응고 과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혈관 벽에, 지금 이게 혈관이야. 혈관이 이렇게 넓은 혈관이 있었어. 근데 이 혈관 벽에 손상이 돼. 그럼 여기로 뭐가 되겠어? 그치, 여기로 출혈이 지금 시작되는 거야. 출혈이 시작되니까 이 출혈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출혈을 줄이려면 지금 혈관이 이렇게 넓었던 걸 혈관을 수축하는 거야. 이게 수축. 혈관이 지금 원래 여기까지 있었는데 요만큼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있던 게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혈관이 수축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 혈관이 이렇게 넓었다면 피가 많이 흐르겠지. 그 피가 흐르는 걸 혈류라고 하는데, 피가 많이 흐르던 거 피가 적게 흐르게 되는 거고, 이 혈관벽에 손상이 난 부분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혈소판이 이것들이야. 지금 얘네 보이죠? 얘네가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이 혈소판이고 이렇게 큰 게 적혈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 이렇게 많았던 것들이 일로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응집 모여버리는 거야. 그럼 혈소판들이 원래 이렇게 작았는데 모이면 이렇게 덩어리처럼 되겠지. 그게 여기 혈관벽에 손상된 부분을 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하고 뭐가?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 그래서 섬유소 그물이라 해서 피브린 섬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하고 얘가 지금 합쳐지는 거야.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가 된다? 혈병. 그래서 요거는 혈액 응고 과정은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때 내기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출전을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보기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를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시험에 내기 좋은 게 뭐다?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 혈액 응고 과정. 요거 가지고 지금 시험을 내신 때 건드리기가 괜찮겠네. 왜냐면 지금 딱 보셔도 이렇게만 나눠도 몇 가지 과정이야?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의 과정이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기가 괜찮아 보여요. 이러한 물질이 쌓여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요걸로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동맥이야. 동맥 내벽이 여기가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럼 이런 데가 만약에 쌓여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원래 벽이 이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면 혈류가 흐르기가 공간이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내벽에가 쌓여버리면 혈류가 이 정도밖에 못 흐르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동맥경화나 또는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그 다음에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서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나 원활한 순환,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겠지. 이걸 해줄 수 있는 뭐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 글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글의 제목은 비타민 K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 1문단에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비타민 K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혈액 응고고 두 번째가 혈액의 뭐를? 순환. 그렇지? 혈액 순환을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 순환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 나중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혈관이 굳어버리는 혈관 석회화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비타민 K는 이렇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걸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서론의 마지막, 지금 여기가 지금 어떤 글을 쓰겠다, 어떤 글을 말을 하겠다라는 글의 구성을 분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응고와 원활한 혈액의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보시면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이 2문단으로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문단을 가면 그런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기능이 발견됐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이게 뭐랑 관련된 거야? 원활한 순환. 그래서 이게 혈관 석회화를 방지하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문단과 4문단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비타민 K의 기능 1번, 여기서 4문단에서 비타민 K의 기능 2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2문단이 비타민 K의 첫 번째 기능인 혈액 응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4문단이 혈액 순환을 돕는, 다른 말로 뭐 혈관의 뭘 방지? 석회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저는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문단과 5문단을 따로 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연결을 해보면 비타민 K의 기능을 1문단에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 그 두 가지를 2문단과 4문단으로 연결을 했어. 근데 3문단을 보면 비타민 K를 K1, 2로 나누지? 그리고 재밌는 게 5문단을 가잖아? 그 5문단도 K1, 2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비타민 K의 기능과 관련해서 1, 2, 4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1문단에서 비타 K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2문단에서는 첫 번째 기능 혈액 응고를 중심으로, 4문단에서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관의 석회화를 방지하는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 3문단과 5문단을 가지고 뭐로 가는 거야? 이 비타민 K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를 비교 대조하는,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1, 2, 4와 3호를 따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에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와서 2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비타민 K는 혈액에 응고되도록 돕는다 라고 지금 나왔지.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 지금 보면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었더니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타민 K. 그럼 비타민 K가 벌써 뭘 한다는 얘기야? 혈액 응고한다는 역할을 하는 거지. 비타민 K가 혈액을 응고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비타민 K가 없어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혈액 응고가 지연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비타민 K는 지방에 뭐하는 성질도 있는 거야? 녹는 성질도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 어떤 다양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가 봐. 그게 지금 이제 밑에 나오는데, 우선 연쇄 반응을 얘기할 때 우선 처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초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면 뭐 트롬빈이라든지 프로트롬빈, 그래서 프로트롬빈이 활성되면 트롬빈이 되고, 그 다음에 트롬빈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활성화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카르복실화, 그 다음에 활성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한 요런 포인트들, 얘네들을 가지고 개념이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이 문단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프로트롬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여러 혈액 인자들이 활성화되면 트롬빈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에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의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뀌고,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하게 되고,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있어야 된다. 카르복시라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해버리는 거지. 이처럼 결론이죠.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시라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이게 지금 정의가 나왔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란 건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시라가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지칭하는 거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따가 문제에서도 아마 4번 문제죠. 요런 거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초점인데 4번 문제와 관련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3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3문단을 갔더니 내용 정리가 이렇게 돼 있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네요. 식물에서 합성되는 게 K1이야. 근데 동물 세포나 미생물의 발효로 생성되는 게 비타민 K2라는 거지. 그래서 비타민 K1은 식물 등에서 지금 합성된다 했잖아. 근데 녹색 채소가 이런 걸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밑에다가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겠네.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버릴게요. 얘는 뒷페이지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3문단과 5문단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3과 5문단인데 비타민 K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K는 K1과 비타민 K2가 지금 있다는 거야. 근데 벌써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런 걸 바로 정리하면서 보는 게 내신을 위해서는 좋겠지.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차이점, 벌써 여기서 우리가 봤던 데서 차이점이 나왔지.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합성된다. 근데 비타민 K2는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발효로 합성된다는 게 벌써 차이점이래. 식물에서 합성. 그런데 얘는 뭐에서 합성된다? 동물 세포에서 또는 미생물 발효로 합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식물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녹색 채소에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권장 식단을 따르면 문제 없다를 지금 우리가 3문단에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4문단으로 가봅시다. 4문단. 그런데 혈액 건강과 관련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다. 이 중요한 기능이 내가 아까 뭐랬어? 혈액? 그렇지.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순환 때문에 혈관에 석회화가 문제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핵심이었지. 근데 이는 칼슘의 역설과 관련되어 있다. 시험의 세 번째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면 모순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칼슘에 지금 모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모순이 있는지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 그러니까 칼슘 밀도가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골다공증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먹는 거야. 그치? 칼슘의 밀도가 낮아지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이 밀도를 낮게 하지 않고 높게 하려면 칼슘을 보충해 줘야 되는 거지.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골밀도.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보세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골밀도를 높게 하려면 칼슘을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칼슘을 먹으면 골밀도가 높아져야 되잖아. 근데 골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혈관 내에,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의 농도만 높아지는 거야. 얘가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높아지지 않고 얘가 높아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얘가 왜 문제냐? 혈관에 지금 혈액 내가 칼슘 농도가 진해져 버리면 혈관 석회화라는 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벽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에 칼슘염이라는 게 침착이 돼버리는 거야. 굳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 붙어버리면 지금 혈관이 이만큼 넓었는데 점점 이렇게 침착되면서 이게 석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진짜 실제 혈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 그치, 요렇게 넓어야 되는데 침착되면서 석회화가 돼버리면 혈류가 흐를 수 있는 건 요 공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되는데, MGP가 지금 이걸 억제한대.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게 유발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비타민 K가 MGP 단백질을 활성화한다는 거지. 사문단 특징은 뭐야? 비타민 K가 MGP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 활성화가 되면 혈관 석회화가 억제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혈관 석회화가 억제된다는 건 순환이, 그렇지, 잘 된다는 거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 사문단을 정리해보면 이걸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아까 이거는 과정에 나온 게 좋았고,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뭐다? 칼슘의 역설이라는 걸 시험에 내기가 좋다는 거지. 칼슘의 역설. 그럼 칼슘의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우선 이런 거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칼슘의 역설. 칼슘의 밀도가 낮아지면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치, 골다공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뭘 해준다? 칼슘 보충제라는 걸 섭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칼슘 보충제를 왜 섭취했냐? 이걸 섭취하면 골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골다공증이 안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아까 본문에서도 하지만 이라고 나왔죠? 칼슘의 역설이지. 하지만 얘는 뭐가 문제가 생겨버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혈관 내에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고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는, 이렇게 표시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높아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칼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오히려 뭐가 생겨버린다? 혈관 석회화라는 게 진행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혈관 석회화가 되면 혈관이
침착되는 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칼슘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란 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었던 건데, 이 좋은 게 이런 안 좋은 점을 발생시켰다는 게 칼슘의 역설로 시험을 내기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칼슘의 역설 시험에 내기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단이죠. 다섯 번째 문단은 이어서 아까 3문단과 같이 지금 시험 내기가 좋은 포인트야. 비교되죠. 그래서 비타민 K1과 K2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대조하는 게 지금 시험 내기가 너무 좋은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이게 또 핵심이지. 우리가 독서를 풀 때 하나의 요령이죠. 모두 라는 말이 나오면 공통점이야. 그러면 반대로 차이점은 보통 어떻게 내? 달리라는 말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면 이 문제가 그걸 잘 보여주지. 보면 달리 차이점을 말하고 싶은 거고, 모두 공통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비타민 K1이고 얘가 비타민 K2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가지고 지금 3번 문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지. 모두 공통점이죠.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공통점이야. 근데 유도하지만 역접의 내용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공통점이라면 뒤는 차이점이 되는 거지. K1은 어떻고 K2는 어떻다. K1은 어떻고 K2는 어떻다. 지금 요게 지금 계속 대조하는 게 보이죠? K1은 간세포에서 활성이 된다면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고,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한다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K2가 담당을 하는 거지. 이에 따라 결론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해야 된다. 그치? 역할이 지금 다르잖아. 하면서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얘네가 아까 뭐야? 동물성 또는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지. 이거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네. 그래서 여기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방금 공통점을 뭐라 했어요? 공통점은 K1과 K2는 비타민 K의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근데 차이점, 아까 3문단에서는 요걸 지금 비교했었지. 근데 5문단에서 공통점이 나왔고, 이제 여기부터는 5문단에서 나오는 차이점에 대한 대조가 되겠죠. 비타민 K1은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았어. 근데 비타민 K2는 간세포를 제외한 간세포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고 했고, 이 비타민 K1은 아까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었지.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가 뭐 되는데? 활성화 되는데 그 담당 기능이 있었다면, 이 비타민 K2는 간세포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를 주로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었네.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뭘 더 붙였어? 이런 얘기를 했죠. 연구자들이 비타민 K라는 걸 K1과 K2로 구분해 가지고 설정해야 되고, 이 중에서도 뭐 K2가 합성된 치즈, 버터, 요런 것들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3문단과 5문단에서 비타민 K1과 K2를 비교하는 거였지. 그러면 지금 벌써 요게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 내기가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가지수를 보면 공통점 벌써 한 가지죠. 이 두 개로 차이점, 특징. 그럼 최소 5가지 이상을 비교하기가 조합을 저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글이라는 게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비타민 K를 1문단에서 혈액응고와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2문단에서는 혈액응고 기능을 중심으로, 4문단에서는 혈액순환을 중심으로 칼슘의 역설이라는 걸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 3문단과 5문단은 비타민 K1과 K2를 분류하면서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문단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한번 문제로 가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봤더니 윗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네.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1번 문제 보시면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혈전이 형성되면이 아니죠, 우선. 그리고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 것도 아니지. 섬유소 그물이 뭐랑 만났어? 이거하고 혈소판 마개가 만나가지고 뭉치는 거지. 그러면 뭉쳐서 뭐가 만들어져? 그치, 혈병이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이 돼야겠죠. 틀렸네요. 2번. 그럼 답은 벌써 지금 나온 거지.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렇지. 이게 지금 혈소판 마개가 형성이 되고, 얘가 지금 얘네랑 묶어가지고 혈병이 만들어져야 혈액이 응고될 거 아니야.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 응집, 그치, 응집돼서 마개가 생기는 거니까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치, 이게 뭐야? 경화가 석회화야. 석회화가 되지 않으려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되고, 석회화가 계속되면 문제가 생긴다. 답은 1번. 쉬웠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이거 칼슘의 역사 아까 우리가 굉장히 중시했던 문제지. 그래서 5가지로 우리가 정리했던 걸 보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1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틀렸지. 이게 지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혈액 내, 원래는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걸 목표한 게 아니라 골밀도가 높아지는 걸 목표하고 칼슘을 보충제로 섭취했다는 얘기지. 근데 오히려 혈관 내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 맞지? 왜? 섭취해서 뼈의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혈관 내의 칼슘 농도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얘를 보충해도 칼슘은 여전히 필요하겠지. 답은 2번이고, 3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 막지 못하나. 맞죠? 여기까지 맞지? 혈관 건강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 왜? 혈관 석회화 때문에 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4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벽이 칼슘에 침착된다. 이거 틀렸지. 칼슘에 침착되는 게 아니죠. 정확히는 칼슘염. 칼슘염이
침착되면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혈관 석회화가 생기는 거고, 이것 때문에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겠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그렇지, 흡수된다니까. 그래서 혈액 내의 뭐가 높아진다? 칼슘 농도는 높아진댔잖아. 근데 뭐가 높아지지 않은 거야?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된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문제. 기억과 니은 K1과 K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차이점이죠. 뭐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아니지. 합성되는 게 아니라 활성이 높다 했지 아까 기억이.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아니죠. 모두가 되겠지.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아니죠. 모두 둘 다 변형한다.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얘는 답이 맞죠. 아까 그랬잖아. 우리 이문단에서 한 뒷부분 가면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 합성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하고,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 카르복실화되고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 나왔었지. 혈액 단백질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때 카르복실화는 비타민 K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타민 K1과 K2 모두 표적 단백질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아니지. 결핍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 4번 봤더니 여기서도 포인트를 조금 짚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와파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트롬빈에는 적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K 작용 방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혈액 응고도 될 수 없고 혈액의 순환도 될 수 없겠지. 그러면 혈관에 뭐가 문제가 생겨? 그치, 석회화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나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피브린 녹균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은 분해하고, 헤파린이란 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가에 지나친 투여는, 와파린을 투여를 많이 하면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얘를 유발할 수 있다. 얘는 맞는 얘기지. 2번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다. 혈전이 이미 뭉쳐있던 게 풀어진다. 그러니까 혈병이 피브린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하고 뭉쳐서 만드는 덩어리잖아. 근데 나는 지금 피브린을 분해한다고 했지. 그러면 피브린을 분해해버리면 혈병이 어떻게 되겠어? 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적절하겠지. 헤파린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 작용을 억제한다. 그럼 얘는 맞아 틀려? 얘가 지금 틀린 게 되지. 왜 틀렸어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있었잖아. 걔네들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간세포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에서 지금 얘기하는 헤파린 같은 경우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혈액 응고 인자하고 칼슘 이온 결합을 억제한다는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은 맞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1문단에서는 방향성을 얘기해주면서 비타민 K의 두 가지 기능, 그걸 2문단과 4문단. 그래서 4문단에는 칼슘의 역설로 해가지고 내신 내기가 괜찮고, 2문단에서는 이 과정들 방금 4번 문제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 K1, 2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비교하시고 마지막에 혈액 응고 과정까지 보신다면 최소 4~5문제는 적용이 가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10번부터 13번까지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 시험의 포인트가 이 작품은 너무 뻔한 작품이기 때문에 최소 방금 말해준 5가지는 공부를 하고 가신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복습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독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